토트넘 허스퍼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스터 시티와 지난 주말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 4대1 참패보다도 더 쓰라린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중원의 핵심인 우루과이 대표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의 이 무릎 부상이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축구 선수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부상으로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요. 우루과이 기자인 V산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토트넘 핫스퍼 미드필더인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MRI 스캔 결과 무릎 쪽을 다쳐서 그래서 이제 6개월가량 결장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이제 61분쯤이었어요. 치열한 중원 경합 속에서 이날 유독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낭팔리스 맨디 선수와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수의 무릎끼리 충돌한 것은 오른쪽이었지만 반대편 지지하던 왼쪽 무릎이 이제 느린 그림으로 보더라도 확실하게 좀 뒤틀리는 모습. 중심이 흔들리면서 멈추려고 서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게 느껴졌고 워낙 고통스러운 그 모습으로 쓰러졌고 처치하는 시간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그나마 들것도 들어왔었죠. 예, 들것도 들어왔고 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였는데 약간 호흡기를 대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보는 순간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큰 부상이겠다라고. 우려보다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달은 빠지겠다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 경기 중에 조금은 이제 위안거리를 삼았던 게 다시 벤탄쿠르가 일어서서 좀 걸어 나갔다는 것. 실제로 경기 후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 토트넘의 감독 대행 역할도 했던 이 분이 그래도 벤탄쿠르가 걸어 나간다는 건 중요한 것 같다. 검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이제 ITK로 유명한 사실 ITK들보다 조금은 높아요. 왜냐면 이제 프로필 상으로는 본인이 이제 피파에 등록된 에이전트, 영국 축구협회에서 활동한 에이전트 폴 오키프가 이날 경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소식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벤탄쿠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토트넘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어떤 우려라면 이 무릎 부상이 십자인대 부상일 것이다 라는 걱정이 지금 맴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시간이 좀 지나서 유럽 시간으로 이제 오전이 돼서 이제 V산 기자가 이제 우루과이 통이에요. 우루과이 대표팀도 취재하는 분인데 아침이 돼서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무릎 부상을 검사를 했는데 이제 장기 부상이다. 아주 길어질 것이다. 라고 했고 이 소식에 대해서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몇 시간 전에 컨펌을 했어요. 십자인대 부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7개월가량 결장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마도 9월 달 정도니까 다음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도 초반 일정을 못 뛸 정도의 큰 부상이다. 그리고 이제 포로키프 같은 경우는 그걸로 유명하죠.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가장 먼저 이제 얘기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선수들이 명단에 빠지거나 없다거나 하면 가장 먼저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면서 내부의 정보를 알고 있다. 부상 전문가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거보다도 유난히 부상 관련한 게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인물이고 그게 거의 다 맞죠. 거의 대부분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적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이 듣는 소스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벤탄쿠르 선수가 최소한 회복 경과가 어떻게 좋든지 올 시즌에는 못 뛴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인대라면은 더 이상 못 뛴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물론 외측이냐 내측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내측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자연 치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수술을 안 할 경우에는 장기간 빠지지는 않지만은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물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올 시즌 안에는 벤탄쿠르가 뛸 수 없다는 건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벤탄쿠르 선수 같은 경우에 정말로 지난해 1월 달에 쿨루셉스키도 와서 같이 잘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토트넘 영입한 가장 최고의 영입이었다. 저는 또 경기를 보면서 유독 토트넘의 중원이 참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벤탄쿠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특히 크고 특히 이 레스터 시티전 같은 경우에도 또 벤탄쿠르가 선제골을 넣었던 주인공인데다가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 프로 경력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선수가 골하고는 인연이 없었던 선수였거든요. 밑에 그 커리어를 보시더라도 골하고는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6골 2도움을 올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득점력을 좀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득점만 잘한 게 아니라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격 가담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리고 토트넘 내 미드필더 중에서는 가장
패스 센스가 좋은 선수로서 그렇죠. 토트넘 중원의 마에스트로였어요, 실질적으로. 사실 그 유벤투스 시절에는 패스를 너무 안전하게만 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토트넘 오니까 토트넘 미드필더들 중에선 가장 그래도 위협적인, 세련되게 예. 패스를 하네라고 했는데 예. 벤탄쿠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아무리 그 통계를 기반으로 평점을 매기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품목 평점이거든요. 예. 저 품목 평점에서는 7.56점으로 예. 토트넘 팀 내에서 가장 높아요. 예. 이게 스탯이라는 게 뭐 해석에 따라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 워낙 그 지표상으로 다양한 면에서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겼다라는 거고 예. 실제로 저희가 경기를 또 보니까 그렇죠. 그 기록들이 허수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예.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도 왼쪽이 이제 소파스코어인데요. 예. 7.21점으로 이제 해리케인 이어서 이제 호이비에르와 함께 공동 2위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후스코어드 평점이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건데 7.23점으로 역시나 이제 케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인데요. 저도 그러니까 그 자주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시즌에 케인이 최고의 선수다, 토트넘에서는. 예. 근데 그 가장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벤탄쿠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케인도 어쨌건 간에 못할 때도 있고 약간 좀 이런 게 그렇죠. 있다면은 벤탄쿠르는 매 경기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하는 선수였는데 이렇게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장기간 빠지게 된다면 정말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이제 특히나 2022 카타르 월드컵 전 시점에 뭐 히샬리송, 쿨루스키 등이 부상이었고 또 혼지 네. 선수도 부상이고 이럴 때 케인과 더불어서 토트넘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선수인데 네. 월드컵에서도 심지어 잘했어요. 그리고 네. 우루과이 선수들 중에서는 그렇죠. 우루과이 선수들 다 네.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발베르데까지 부진한 네. 가운데 벤탄쿠르가 제 몫을 네. 해줬죠. 문제는 그 월드컵에서 이제 부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네. 그 부상은 제가 봤을 땐 토트넘에서 너무 많은 경기를 뛰면서 누적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월드컵 전에도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월드컵 이후 재개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이 선수가 못 뛰었어요. 그때 토트넘의 경기력이 극악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선수가 그래도 돌아오니까 뭐 최고의 폼은 아니더라도 토트넘이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벤탄쿠르가 이제 아예 자녀 시즌에 못 뛰게 된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은 그렇다면 올 시즌 들어서 안 좋았던 경기들의 공통점이 벤탄쿠르가 없던 건데 이제는 그걸 깔고 가야 된다. 거기다가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비수마도 피로골절로 빠져있다. 그렇죠. 백업 미드필더인 비수마를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영입을 한 건데 이 선수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큰 위기인데요. 그렇다면 벤탄쿠르가 원래 부상이 많던 선수냐? 뭐 부상이 없던 선수는 아니지만 토트넘 이적 후에 이번 부상만 벌써 5번째다. 즉 토트넘에 와서 혹사를 당한 게 또 영향이 있지 않냐. 뭐 프리미어리그의 차이도 있겠지만 게다가 장기 부상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했을 때가 이제 보카 주니어스에서의 초창기 때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장기간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유벤투스 와서는 사실상 장기 부상이 없었어요. 예. 가장 많이 빠졌던 게 3경기 빠졌을 때였는데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토트넘 와가지고 그래도 큰 부상은 없었거든요. 그냥 등 통증이라던가 그리고 머리 부상을 살짝 당했던 거라던가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된 거 이거는 정말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도 상당한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연장선상으로 봐요. 월드컵 기간에 입었던 이 근육 부상의 여파가 좀 왔던 게 아닌가. 계속해서 무리해서 뛸 수밖에 없었고 일정도 빡빡했고 그러면서 로테이션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솔직히 말하면 토트넘 입단 이후에는 부상이 아니면 모든 경기를 다 뛰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도 누적된 피로들 특히 월드컵을 참가한 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번이 어쨌건 간에 그 월드컵이 있었던 좀 특수한 시즌이잖아요. 시즌 도중에 월드컵이 있었던 이런 시기였는데 일단 뭐 토트넘 선수들이 거기다 월드컵을 가장 많이 참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콘테 감독이 좀 지옥의 체력 훈련을 시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 바로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는지는 안다. 그리고 그걸로 콘테 감독이 매번 감독을 맡았을 때 2월, 3월부터 이제 탄력받아서 나갔던 전례들이 있다. 지난 시즌도 당장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조금 달랐다. 네. 근데 이런 때 이런 지옥의 체력 훈련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그래도. 실제로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도중에 부임했을 때는 뭐 지옥 훈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정이 없었어요. 뭐 그런 과정 속에 나름 이제 만들었는데 이번 시즌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이 한국에서 프리시즌을 치렀고 지옥 훈련을 생중계로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물론 그 한 장면 외에 다른 뭐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체력이 올라왔던 시점도 있었어요. 시즌 중반기에. 예. 근데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많은 선수들이 지쳐있고 폼이 떨어져 있고 특히 월드컵 이후에 선수들이 못 올라오고 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벤투네 코치가 어쨌건 간에 타계한 것도 조금은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그 피지컬 전문가가 있으면은 선수들의 몸 상태를 봐서 유연하게 할 텐데 아무리 그 분이 삑삑이로 유명하다고 네. 하더라도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예,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근데 그분도 없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뭐 그분이 빠졌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안 뽑은 건 아닐 거예요. 뭐 다 같이 일하던 분들도 그렇죠, 있고 예. 내부에 뭐 스포츠 사이언스 부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옥 훈련을 설계했던 사람이 시즌 내내 또 선수들 체크를 보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벤탄쿨의 부상 한 명만이었다면 사실 대체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비수마도 솔직히 피로 골절로 수술을 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빨리 돌아와도 지금 4월 정도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2, 3월은 최소한 빠지게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AC 밀란과의 경기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 징계로 못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적 징계도 징계지만 호이비에르의 몸 상태도 저희가 지금까지 토트넘의 네. 경기를 봐왔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사실 그리고 저는 벤탄쿠르보다도 호이비에르가 더 위험해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부상 위험이 좀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지쳐있는 모습들도 있었고 좀 쓰러질 때 위험하게 쓰러지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호장군이라고 조금 경기 중에 엄살 피우는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최근에 뭐 시간을 지연하는 의도 아니냐 하면서 이제 좀 과장되게 쓰러지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게 한두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 보면 특히 올 시즌에는 지속적으로 조금 많이 괴로워하고 지쳐하고 또 다리 잡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쩔뚝이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당장 레스터전에서도 경기 막판에 그런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예. 교체아웃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선수가 엄살 피우고 시간 지연하는 심대축구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예. 분명히 전보다 몸이 조금 안 좋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예. 결국에 벤탄쿠르까지 빠지면 호이비르도 결국에 못 쉬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탈나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네, 거예요. 거기다 이제 파페 마타사르 같은 경우도 비교적 최근에도 부상이 있었고 이 예. 선수도 약간 좀 경미한 부상들을 달고 있는 케이스고 예. 올리버 스킵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이제 큰 부상을 원래는 큰 부상이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감염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부상도 계속 당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프리시즌 훈련도 제대로 못했었고 예. 결국엔 돌아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칠까봐 좀 불안한 그런 상태로 예. 봐야 되고 솔직히 이제 비수마 벤탄쿠르는 이 두 달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미드필더가 3명이 남게 된다. 2월부터 3월, 4월, 뭐 5월까지도 이 선수들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의 뭐 팬 미디어 사이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크게 있는데 예. 릴리 화이트 로즈에서 이제 토론 주제를 꺼냈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AC 밀란과의 그 산시로 원정에서는 스킵하고 사르밖에 미드필더가 없는데 그러면 다이어를 조금 전진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이어 선수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긴 하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뭐 3백의 중앙 센터백이 돼도 4백에서 이건 좀 어렵다. 오히려 그럴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더 제격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현재 콘테 감독의 플랜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이어는 이제 3백 선수고 스킵하고 사르를 써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AC 밀란과 챔스 16강 원정을 스킵 사르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이어를 전진시키는 게 맞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어쨌건 간에 저는 프리시즌에도 그거 한국 와가지고 그 평가전을 하고 했을 때도 훈련할 때도 보면은 항상 다이어를 핵심으로 삼고 하더라고요. 백스리에 있어서의 딱 중앙에서의.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다이어는 안 빼잖아요. 실제로 올 시즌에도 가장 좀 전반기에 혹사당한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예. 일부 로테이션이 있어도 다이어만큼은 뺄 수가 없었고 근데 이게 콘테가 유독 뭐 또 다이어를 좋아한다는 걸 넘어서서 무리뉴 감독도 이제 3백을 쓸 때는 다이어를 막 밖에 없다. 왜냐면 수비 라인에서 리딩이 되는 게 조금 이제 소통이 되는 게 다이어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개인 수비력을 넘어서서 예. 나머지 선수들은 좀 그 지휘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죠. 하지만 저
저도 어쨌건 간에 다이어를 올리고 랑글레를 그냥 그 자리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벤 네. 데이비스하고 이제 로메로가 좌우 스토퍼로 서고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쨌건 간에 콘테 감독의 그런 뭐 전지훈련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라던가 여태까지의 선수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백스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의 다이어를 과연 전진시킬까라는 의구심은 있다는 예. 거죠. 실제 현지 팬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현재 상황은 분명히 특수 상황이다. 콘테 그렇죠. 감독도 특수 상황일 때는 그렇게 3, 4번을 고집하다가도 3, 5위를 쓰기도 했었고 특히나 사실 콘테 감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중요한 경기에 어린 선수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킵과 사르를 쓰느니 다이어를 센터백으로 꼭 써야 된다는 고집을 벌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둘이나는 조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긴 하죠. 예. 심지어 뭐 FA컵이나 이런 데도 둘을 동시에는 거의 안 내보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기는 다이어의 전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토트넘의 문제는 미드필드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연쇄적으로 팀 내 부상이 많아졌는데요. 벤탄쿠르 비수마 일단 부상이 이제 확정이 네. 됐고 그에 앞서서 위고 요리스 선수도 이제 뭐 6주에서 8주 정도 빠진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 다루지진 않고 있지만 그 런던 지역 소식은 이미 나왔어요. 예. 세세뇽이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6주간 빠진다. 예, 그 햄스트링 부상도 조금 심하게 당해서 원래는 통상적으로 햄스트링은 3주잖아요. 예. 근데 6주가량 빠진다라고 소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 윙백에 이제 페리시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하루 전에는 벤탄쿠르의 장기 부상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되면 벤 데이비스를 윙백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 벤탄쿠르 장기 부상 뜨는 순간 벤 데이비스 왼쪽 윙백은 얘기도 거론도 못하게 생겼어요. 예. 지금. 어찌됐거나 이제 토트넘은 중원이 붕괴됐다라고 봐야 돼요. 이미 이적 시장이 끝나서 중도 보강은 어렵고 스킵 사르밖에 지금 없다. 호이베르가 이제 밀란전 그 징계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겠지만 AC 밀란과의 그 16강 1차전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경기를 어떻게 좀 짤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망을 해보면 콘테 감독이 기존의 3-4-3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스킵 사르를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뭐 다이어를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스킵 사르밖에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선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가장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맨시티와의 경기처럼 선발 전형은 다이어를 3백의 중앙으로 두되 경기의 운영에 따라서 스킵 사르 뒤쪽으로 조금 다이어가 평소보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보통의 콘테 감독 운영식은 다이어가 맨 밑에 3백에서 그렇죠. 커버하는 리베로인데 스위퍼인데 이 지금 상황에선 스킵과 사르를 커버하기 위해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운영을 콘테 감독은 안 했었으니까. 그쵸. 그거는 이제 스텔리니 코치가 했던 거였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운영할 시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들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아주 과감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정말 내가 스킵 사르 동시에는 못 쓰겠어. 이러면 이제 다이어를 올렸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제 생각에는 비대칭 포백이 될 수밖에 없다. 벤 데이비스, 랑글레, 로메로가 사실상 3백이지만 다이어가 올라갔을 때의 그 조금 이제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는 또 포로와 페리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공격적인 윙백을. 뭐 로얄을 쓸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태면은 이제 로얄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비적인 면에서. 사실 그 네. 콘테 감독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포메이션은 4-2-4긴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공격 4명에 미드필더 2명에 수비 4명을 세우는 4-2-4 포메이션이긴 한데 예. 그 원래 그래서 그 바리 감독이었을 때도 4-2-4로 재미를 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벤투스 감독 부임했을 때도 4-2-4를 처음에 초기에 썼어요. 썼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3-5-2로 전환을 했었고 예. 또 이제 첼시 처음에도 포백 썼어요. 첼시에서도. 예. 세 경기 망치고. 그렇죠. 4-2-4 하고 예. 망하니까 이제 3-4-2를 썼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콘테의 옵션에 사실 4-2-4가 있고 실제로 경기 중에도 좀 안 풀리거나 공격해야 될 때는 4-2-4로 많이 변화를 주잖아요. 다만 근데 그 시기 때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냥 아예 안 된다 하면서 3-4-2-1로 거의 많이 갔었는데 아니면 3-5-2라던가 네. 인텔에서도 3-5-2를 쓰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오른쪽에 그려놓은 이 4-2-4거든요. 이게 네. 어떤 흐름이냐면은 경기 중에 결국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사실 좀 선수들의 움직임을 바꿔놓으면 이제 3백이라고 보면 돼요. 벤 데이비스, 랑글레, 로메로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격을 막 해야 되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로얄보다는 포로가 나와서 페리시치와 공격적인 좌우 윙백이 되고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서 케인과 투톱이 되거나 아니면 히샬리성이 올라가거나 네. 뭐 오른쪽은 쿠루세스키가 뛸 거고 뭐 이렇게 좀 배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은 이런 상태가 될 경우 역시나 사르 스킵이 나오기보다는 다이어가 올라가서 뛸 가능성이 조금 있다. 네. 뭐 그래서 콘테 감독의 이제 운영법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경기 이후에는 호이비에르가 들어오더라도 호이비에르의 파트너로 스키카 사르가 마땅치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랑글레를 3백의 중앙에 두고 다이어 호이비에르로 구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저는 호이베르가 돌아온다면 기본적으로 호이베르 사르를 쓸 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 FA컵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썼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스킵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또 많이 뛰다 보면 또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킵 자체를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에 거의 안 썼기 때문에 몇 번 나왔다가 약간 그때 별로였잖아요. 예. 그래서 콘테 감독이 그게 있잖아요. 본인의 그 눈높이에 안 맞으면은 아예 진짜 외면해 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서 예. 약간 좀 그 부분이 우려되긴 하죠. 결국 현 시점에서 토트넘이 이제 후반기 일정의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이어가 분명 이전보단 전진된 위치라든지 혹은 미드필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뭐 여전히 FA컵도 살아남아 있는 부분을 감안할 경우에는 이런 로테이션 과정 속에 새로운 중원 조합을 고임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토트넘의 이제 현재 목표를 보자면 작년 시즌 4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8강 이게 좀 지상 과제예요. 일단 조금 전에 끝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즈의 경기에서 그 맨유가 고전을 했지만 2대0으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네. 승점 46점이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3강 구도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콘테 감독은 맨유로부터 조금 아이디어를 조금 가져올 필요성은 있어요. 맨유도 리즈 상대로 고전했고 카세미루라는 핵심 선수가 징계로 빠져 있는 힘든 시점에서 전술 변화를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들에 예.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토트넘과 맨유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4위를 치열하게 겨뤘던 팀들이 왜 이렇게 엇갈렸냐에 대해서 특집 영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그래도 뉴캐슬이 본머스와 비기면서 또 승점을 많이 얻지 못해서 토트넘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4위를 노릴 수 있는 그 희망은 남아 있어요. 그런 상태고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바로 2월 15일 수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할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 그리고 2차전이 3월 9일 새벽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리게 되는데 모든 경기가 중요하지만 일단 토트넘은 4위 그리고 챔스 8강 콘테 감독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근데 진짜 벤탄쿠르 부상 이전까지는 저는 토트넘이 더 유리하다라고 봤었거든요. 밀란전이요. 예, 근데 벤탄쿠르 장기 부상 끊고 나서는 야 이거 저희가 밀란이 위기라고 했었는데 예. 토트넘이 더 위기인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한준 TV를 통해 토트넘 허스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후반기 도전 상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